네. 대통령실에 이제 후배들이 많이 가 있었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네. 뭐가요? 그러니까 여기 천년만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얘기 하는 정도였어요? 친구도 있어. 망했구나.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에 계엄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내가 계엄은 잘못한 게 아니다,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헌재 선고 결과를 승복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간첩이라는 단어 22번 나왔고요. 굉장히 이제 간첩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자, 최후 진술 총평 부탁드릴게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네. 네. 코가 계속 커지고 있다. 거짓말이 계속 네. 일어나면서.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 코가. 아, 또 라이. 또라이? 또 에이, 라이. 또 라이. 저기 써 또 있잖아요. 또 거짓말. 라이. 아, 또 거짓말. 저기 그거구나. 네. 라이 거짓말. 네. 저희 거짓말. 썸네일. 거짓말. 아, 그래서 듣는 게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참 한심하다. 있을 때 잘하지. 국민통합하겠다고 했잖아요. 본인 임기 단축해서 개헌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7공화국 열겠다고 했잖아요. 본인 권력 갖고 있을 때 해야지.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권력 잃을 것 같으니까 저 봐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그것은 뭐냐? 거짓말이다. 네. 그러면 코가 길어진다. 피노키오다. 아. 피노키오 진술이었다. 피노키오 윤. 네. 피노키오. 피윤. 클라우드 장과 맞먹는 아주 좋은 조인 것 같아요. 피윤. 피노키오 윤. 피윤. 윤석열.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드러난 게 조금의 책임감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건 다 예상이 됐던 반대.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조기 대선을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좀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잖아요. 약간 승복하는 메시지도 되고 극우 지지층에 대해서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라고 내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약간 뭐 중도 쪽으로 뭐 중도라고 하긴 그렇고 꽤 오른쪽 우파. 네. 지금은 극우 우파에 휘둘리고 있는데 꽤 오른쪽 우파 꽤 오른쪽이 꽤 우파 정도로 해서 네. 이제 약간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주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기대했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국민의힘은 안중이 없어요. 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네. 일단 내가 자리 복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나도 않고 제발 기각시켜 주세요라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에게 애원하는 거다. 거기에 무슨 국민들도 안중이 없고 국민의힘도 안중이 없다. 네. 국민의힘도 나쁘지만 어쨌든 의리가 없죠. 그래서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검사실 잘 알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앙지검장일 때 또 총장일 때 보면 이 양반이라도 되나? 어쨌든 이 몽이 그 형님 리더십은 있는 것처럼 네. 보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전혀 아니다. 아, 그래요? 예, 책임질 일 있으면 다 빠져나간다. 아하. 술값 낼 때만 형님 리더십이 있다. 이러던데 딱 그게 맞더라고요. 네. 정말 자기가 망쳐놓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전혀 안중이 없었고, 책임의식 없고. 예, 자기 혼자 살려고 했고, 실제 그 전에서도 자기 말 듣고 자기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정말 신세를 조진 사람이 몇 명이잖아요. 각 사령관들, 또 그 사령관 밑에 있는 또 지휘관들, 사실상 신세 조졌거든요. 그렇죠.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분들도 뭐 잘못이 있지만. 네. 그 가장 원흉이 대통령인데 본인이 다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안 시켰는데고 혼자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분이 진짜 무슨 저게 형님 리더십이냐 생각했더니 리더십이 아예 없더라고요. 리더십이 아예 없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발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맞는 말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그러한 진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했죠. 그 논평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것도 어쨌든 본인들 당원들 지지층을 향해서 한 메시지 같아요. 어쨌든 대선판이 들어가면은 네. 그래도 좀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된다고 하면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다 그냥 똑같이 거짓말로 네.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해서 성공하고 돈 번 사람은 김추자 선생님밖에 없다.
노래로 돈을 벌었을 뿐이지. 누군지 알아요? 실제로. 김추자 선생님은? 이거에 웃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거 안 되는데. 작가님 웃었어요. 이런. 작가님 나이가.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정치인데 모르는데 그러면 안 별로 되죠. 박자를 맞추고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국민의힘 선거 치러야 되니까 네. 현명하고 정말 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결별하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그러시라. 같이 가면 진짜 망해요. 큰일 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중에 이제 거짓말, 왜곡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이 부분도 바로 팩트체크가 됐습니다. 보니까 국방 예산 삭감한 게 야당이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이제 감액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감액이 된 부분도 또 여야 합의로 됐다라는 게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팩트 체크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바로 쉽게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는 것이냐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그러는 걸까요? 그건 제가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입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입을 그 열었기 얘기군요. 때문입니다. 이게요. 유튜버들이 네. 하는 얘기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팩트체크 확인하지도 없이. 않고. 네, 네. 유튜버들이 주장한 걸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 네. 그러니까 진짜 유튜버 찐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거를 혼자 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연설기록비서관이 그만두고 관저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금방 팩트 체크하면 되는데, 네. 그런 팩트 체크하지도 않고 썼다라는 게 참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유튜브 맹신봉자. 참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었다라는 네. 것이 드러나는 거죠.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로예요. 네. 가장 큰 문제가 20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로인데, 그러다 보면 이 팩트를 대통령이 이런 얘기 있어 여기 알아봐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알아보다가, 사실은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체계라는 게 국방 우리 정찰 자산 누나들 다 빼먹었다. 국방 예산에서 야당이 그거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그거 같이 넣어 했는데, 알아보면 유튜브만 보고 아니고 사실 확인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사실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했더니 아냐. 그럼 보고하면 네가 똑바로 너도 간첩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몇 번 그런 게 반복되면 그 다음에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뭐 굳이 뭐 무슨 부경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됩니다. 또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만 모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가 사실은 그런 스타일인 사람이 이런 환경에 원인이 된다. 성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 말씀이 이게- 맞는 게 네. 대통령실에 이제 후배들이 많이 가 있었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네. 뭐가요? 시키는 일도 없고 해야 될 일도 그렇게 없고. 팩트체크 뭐 하나만 하니까 네. 굳이 할 필요 없고. 아니 뭐 굳이 뭐 이렇게 시키는 게 없대. 그래요. 특히 이제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엔 정무수석실에서 뭐 정무 판단해가지고 보고서 올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뭐 대통령이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대통령실 행정관이야, 비서관이야. 그것만 이제 즐기면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 천년만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얘기 하는 정도였어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참 망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의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되거든. 네. 그러게 야당과도 말입니다. 소통하고 보고서도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가 푹 죽어 있는 거예요. 푹 가라앉았었어. 그러니까 망한 거죠. 저도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스타일이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저도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스타일이 이거 잘한다 하면은 막 흥에 겨워서 막 어퍼컷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야 너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왜?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당선됐을 때는 뭐 어퍼컷도 여기저기서 하고 김치찌개 끓여준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본인이 인기 있을 줄 알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다양한 비판을 받고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본인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좀 알던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도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좀 얘기를 해라. 그래도 알던 사이 아니냐. 무서워. 답이. 그러면 비판이나 언론이나 야당의 비판이 커지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 세게 경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밑에서
조원이나 직원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무슨 부경화를 그럼. 누리자고 그 경로하다 보면 침까지 튑니다. 그걸 내가 왜 가서 맡고 있냐. 이런 의견이 팽배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자, 심각한데 어쨌든 그 최후 진술 중에 또 눈에 띄는 대목이 이게 있었어요.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죠.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겠다. 라는 거고, 그다음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이제 탄핵이 기각당하면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거짓말로 들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이것도 네. 거짓말이다. 저한테도 바로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개소리로 들었어요. 에이, 왜 그래? 아니, 왜냐면 작년에 국감 네. 때인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네. 이게 임기단축 개헌 막 야당원들이 얘기하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 중에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그렇게 얘기했었군요. 엄청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구치소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개헌하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은 없었을 거고 이렇게 하면은 나를 복귀시켜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망상이죠, 이것도. 망상이다. 아니, 왜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을 해가지고 탄핵을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과거에 했던 잘못을 판단을 해서 인용 기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에서는 어쨌든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강하게 좀 푸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반영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개헌 저기- 특위까지 발족하고 국민의힘에서 혹시 복귀하더라도 외치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치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거 아닌가요? 왜 진짜 저희가 장소연님이랑 저랑 다른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골프 친다고 그랬을 때 네. 그냥 제발 골프만 치셔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개엄을 할 줄 몰랐네. 아 진짜. 이 임기단축 개헌 카드 어떻게 이거는 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건 이건 문제가 여사 때문이기도 해요. 여사 그래요? 때문에. 왜냐하면 네. 대통령실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잖아요. 네.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오전에 들었는데 스크린 골프장이 하나 있고 이전에 관제 스크린 골프장이 있지 않느냐 그 전화라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게 맞대요. 네. 근데 지으려다가 들켜가지고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윤건영 의원도 있지만 스크린 골프장이 실제 있다. 네. 그게 경호처 소속을 해놓고 대통령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23년 여름부터 저도 휴가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는데 그거 제가 그랬어요. 스크린 골프장이 있으면 골프 좀 거야? 그랬더니 어디 거냐고. 네. 아니래요. 듣도 보도 못한 업체 거래요. 그래요? 대통령실과 관저 뭐 이런 거에 있는 장비나 시설들이 대부분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 거래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런 걸 써? 물론 확인이 안 된 거지만 제가 아는 분 얘기는 어디 여사 하는 업체겠지. 그러니까 여사가 좀 골프존이나 좀 괜찮은 거 갖다 놨으면 대통령이 흥미 붙여서 스크린 쳤을 텐데 잘 거리도 안 맞고 이상한 거 갖다 놓으니까 에휴, 농담입니다. 그 정도 농담까지 우리가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내가 다 나도 뭐 당황스럽네. 있나 해가지고 되게 집중해서 그러니까 들었네. 나도 뭐 죄송합니다. 있나?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제일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거 진짜 골프존이 아니래요. 그 투비전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골프를 치는 분들은 골프존이 뭔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전혀 모르니까. 스크린 골프존이 브랜드, 많은데 브랜드인데 카카오나 골프존 꽤 많은데 듣도 보도 못한 업체의 장비다. 그게 포인트였군요.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탄핵 심판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지금 뭐 예상하는 게 3월 중순, 3월 14일 유력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전망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 8대 0이죠. 8대 0 네. 인용 네. 탄핵 파면. 아이 그럼요. 네. 만약에 8대 0이 이게 인용이 안 된다면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맨인블랙인가 심각한 의문을 가질 겁니다. 네. 헌법재판관의 최소한 3명은 외계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8대 0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호하군요. 저도 8대 0이라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이제 이전 대통령들 탄핵 심판 선고처럼 한 2주 안에 열흘 정도 걸려서 선고 날짜를 잡으면 네. 전원일치라고 보여지고 만약 조금 기간을 더 잡으면 또 논의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소수 의견도 써야 되니까. 그럼 조금 더 길어진다고 2주 이상 걸리면
8대 0이 아닐 수도 있고 네. 2주 이하로 되면은 8대 0이다. 인용돼야죠. 저 대통령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나 외국 갈 거야 진짜 나. 공덕부차 나 계속 출연하고 싶은데 나 그 시간부로 난 바로 공항 가가지고 외국으로 뜰 거예요. 네. 그래서 독립방송 장성철 방송 드럼통 방송 장성철 이거 할 거야 내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외국에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요. 같이 가요. 탄핵일 박 기각을 실장님. 그렇게 얘기한 황준표 시장도 네. 어제 저희가 질문할 때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은 괜히 우파의 분열들이 있으니까 그냥 하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 여기에 명확히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허. 제가 제 느낌으로는 홍준표 시장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직위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렇군요. 만약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니까요. 네. 해외를 일단 가는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네. 장성철 소장처럼 따라서 가는 분들이 드럼통 TV.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